이모와의 독대, 로저 흰수염을 뛰어넘는 폐양색 충돌 등 록스의 역대급 행적이 나온 원피스 1155화.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1155화의 나레이션은 록스가 휘두르는 검이 마치 망치나 대포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1155화에서 나온 록스의 검격은 검이라기보다 대포 같은 연출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54화 록스 등장 장면입니다. 1154화에서 록스의 대사와 함께 산이 두 동강 나는 장면은 1155화에서 나온 나레이션 및 록스의 공격과는 확연히 다른 절단의 묘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산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칼로 베인 듯 두 동강 난 것이라면 이는 록스가 자신의 물리적 타격 능력과는 별개로 악마 열매 능력을 통해 대상을 정확히 절단하거나 공간을 가르는 능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물론 록스 등장 당시 시키도 검을 들고 함께 있었지만 록스디 지백이라는 전설적인 존재의 제대로 된 첫 등장, 그리고 산 절단이 록스의 대사와 함께 동시에 벌어진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산이 두 동강 난 것은 록스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즉 록스는 모든 것을 부수는 물리적 파괴력과는 별개로 대상을 분리시키는 악마 열매 능력까지 가졌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왜 그토록 위험하고 압도적인 존재였는지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오다스미 록스를 다차원적인 위협으로 설정했음을 암시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155화에서 공개된 록스의 현상수배지입니다. 1155화에서는 해군대장을 죽인 록스디 지백의 현상수배지가 공개되었는데 록스의 현상금 포스터가 버기의 현상금 포스터와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1154화에서 록스디 지백이 마샬디 티치의 아버지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오다스는 록스의 얼굴을 티치와 매우 흡사하게 그려 혈연관계를 시각적으로 강조했죠. 그런데 록스의 얼굴은 티치뿐만 아니라 광대 버기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마치 록스의 얼굴이 티치와 버기를 반반 섞어놓은 듯한 인상마저 주었죠. 즉 오다스는 1154화에 이어 1155화에서 다시 한번 버기와 록스의 외모 유사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시각적인 유사성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원피스에서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숨겨진 관계나 진실을 암시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에그헤드 편에서 공개된 피거랜드 갈링성의 젊은 시절 모습은 샹크스와 놀랍도록 닮아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샹크스가 천룡이 특히 피거랜드 가문과 어떤 혈연관계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였고 결국 샹크스는 갈링의 아들로 밝혀졌죠. 또한 와노 쿠니 편에서 조르는 고대 사무라이 류마의 후예이자 시모츠키 우시마루와도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 이후 조로는 류마의 후손 시모츠키 가문의 피를 이었다는 사실이 질문 코너 SBS를 통해 밝혀졌죠. 오다스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생기세를 통해 혈통이나 숨겨진 관계를 암시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즉 1154화에서 나온 버기와 닮은 록스의 생김새, 그리고 록스와 버기의 현상금 포스터 유사성은 오다스의 치밀한 연출 방식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54화에 나온 산이 두 동강 나는 장면과 1155화에 나온 록스의 검기는 대포 같다는 점을 함께 종합해본다면 록스의 능력이 동강동강 열매와 연결되어 버기가 록스의 숨겨진 아들이자 그의 능력을 이어받은 자라는 가설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하겠죠. 물론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이 혈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지만 특정 열매가 특정 혈통이나 의지와 연관되는 감정적인 묘사는 있었던 만큼 록스의 의지가 버기에게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혹자들은 버기 지백 가설이 오버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다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떡밥을 던지고 그 단서들을 생각보다 간단하게 심어줍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상대는 초기부터 노스블루 출신이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을 미스터 프린스라고 소개한다는 점, 숲에서의 특별한 표기가 있었다는 점 등 많은 단서들이 있었고 빅만 편에 이르러 상대가 제르마 왕국의 빈스모크 가문의 왕자이자 노스블루 출신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죠. 또한 뜬금없이 와노쿠니에서 태양신 니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오로성은 한 악마의 열매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니카로 밝혀졌죠. 니카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오다스는 정말 간단하게 단서들을 던져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다스는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단서들을 꾸준히 던져놓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유도합니다. 즉 록스의 아들이 티치라고 던져놓은 뒤 버기와 록스를 닮게 그리고 록스의 능력이 동강동강 열매처럼 그려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분명한 것은 록스리 지백과 버기 사이에는 여러 개의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말했기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록스의 적단이 빅맘 카이도 흰수염 같은 강자들을 휘하에 두었던 것처럼 버기가 이끄는 크로스 길드 역시 미호크, 크로코다일 같은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삼는 기묘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버기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의 선원들이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또한 록스리 지백이 세계정복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가졌던 것처럼 버기의 역시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또한 버기는 약한 해적왕 선원, 약한 칠물, 약한 사왕 등의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상을 뒤엎는 행보와 기묘한 운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반전적인 캐릭터성은 록스리 지백의 아들이라는 가설에 대한 반증이 아니라 오히려 록스의 자식으로 타고난 비범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되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여기서 재밌는 건 버기는 록스뿐만 아니라 티치 사이에도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버기, 티치 모두 손에 3개의 칼날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더욱이 샹크스 눈에 3개의 상처를 낸 티치, 샹크스의 모자에 3개의 상처를 낸 버기. 이 3개의 상처를 남긴 공통점은 샹크스를 중심으로 록스 계열의 인물들 록스, 티치, 버기가 중요한 관계성을 맺고 있음을 암시하는 걸지도 모르죠. 이는 샹크스의 가장 큰 라이벌 구도가 티치뿐만 아니라 버기와도 있었다는 거에 연결될 수 있겠죠. 또한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와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가 모두 파인애플과 유사한 모양인 것도 매우 미세하지만 강력한 떡밥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떡밥들이 록스와 버기의 혈연관계를 가리킨다면 샹크스와 버기를 로저가 키웠다는 점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로저의 행동은 그가 해적왕 처형 직전 가프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죄는 없다고 말하며 에이스를 부탁했던 장면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로저는 자신의 아들 에이스가 해적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갓벨리에서 세계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당 록스리 지백의 자손인 버기를 발견했을 때 로저는 그들의 출생이 아닌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받아들여 미래를 심어주려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는 로저가 자신의 신념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적의 아이들조차 품었던 일관된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복선이 됩니다. 또한 피나 출신이 아닌 의지와 존재를 중요시했던 해적왕 로저의 면모가 더욱 부각되며 원피스 세계관의 핏줄과 의지라는 핵심 주제에 깊이를 더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그림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